자, 지난 차시 영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요, 동형이다라는 거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그래프가 동형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제 같이 풀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거 확인할 건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두 그래프 동형이다.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막하겠지만 우리 빨리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자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G라고 얘기하고요. 꼭지점의 집합, 변의 집합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요거를 이제 G 프라임, 꼭지점의 집합, 변의 집합 이렇게 이제 써주자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바로 사전 V에 있는 어떤 단어가 V 프라임에 있는 어떤 단어랑 이렇게 매칭이 될지, 어떻게 번역이 될지 그거 이제 잘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V에 있는 꼭지점들이 A, B, C, D, E, F 이렇게 6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게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마치 우리 뭐 한영사전 같이 이제 우리의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 번역이 하나씩 잘 정확하게 1, 2, 3, 4, 5, 6의 이 밑에 줄에 딱 한 번씩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상태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A, B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번역됐을 때 나온 A가 번역된 거, B가 번역된 단어도 어떻게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한번 A를 이제 뭘로 번역할지 딱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A랑 연결된 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다시 A와 인접한 거, 꼭지점. 그러면 B하고 D하고 F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 G 프라임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사실 꼭지점에 이름을 안 붙여 놓으면요. 이 1, 2, 3, 4, 5, 6의 역할이 지금 다 똑같은 거. 괜찮아요? 다 사실은 1, 2, 3, 4, 5, 6의 역할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기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보시면 요 1은요, 뭐예요? 바로 이 지금 밑에 있는 세 개하고 쭉 연결이 다 된 거고요. 2도 이렇게 딱 접했으면 밑에 있는 세 개하고 연결이 쫙 된 거고요. 그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4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세 개하고 연결이 쫙 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해서 지금 이 그래프의 연결 상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완전 이분 그래프로서 이렇게 이제 6개의 꼭지점이요 3대 3으로 이렇게 딱 나눠진 다음에요 그 같은 편에 있는 꼭지점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반대편에 있는 모든 꼭지점들하고 이제 연결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A를요 1로 번역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사전의 개수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 말은 좋은 사전이 있느냐 없느냐지 몇 개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달아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1번 이렇게 이제 칠해놓고 그러면 이제 1번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3개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B, D, F가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했는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퍼즐 문제 풀듯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그래프 이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퍼즐 문제 풀듯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 이제 4, 5, 6이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4, 5, 6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BFD를 이름을 어떻게 해요? 4, 5, 6으로 이렇게 이제 번호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C하고 E는요. 이 위에 있는 2하고 3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C하고 E나 이 그림에서 2하고 3이나 역할이 그렇게 차이 나는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냥 2하고 3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났어요. 이 사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보면 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1, 2, 3, 4, 5, 6 한 번에 나온 거 정확히 하나씩 나온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연결 상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결 상태 얘기하기 위해서요. 제가 꼭지점 전체 집합을 쭉 나열을 할 건데 원칙적으로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A, B 이렇게만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제 A, B 그 다음에 A로 연결된 거 먼저 쭉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B하고 연결된 거 쭉 써볼게요. 그 다음에 C하고 연결된 거 쭉 써보고요. D하고 연결된 거 써보고요. D하고 인접한 거, 근접한 변 이렇게 이제 쭉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변을 다 나타낸 거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E 프라임도 쭉 써볼게요. 이번에 이제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로 연결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2로 연결된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4로 연결된 걸로 한번 가볼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2로 연결된 거 해보면 이렇게 2, 4, 2, 5, 2, 6. 그 다음에 3으로 연결된 거 다시 3과 근접한 변 용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9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보세요. 여기에 적혀 있으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변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것은요. 이 그래프가 갖고 있지 않은 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변은요. 잘 그 사전에 의해서 번역을 했을 때 여기에 속해야 되고 역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변은요. 번역했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뭐 하면 되냐면 번역하시면 돼요. 우리 사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사전에 맞춰서 번역하세요. A, B, A는 1로, B는 4로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A는 1로, D는 5로, A는 1로, F는 6으로, B는 4로, C는 2로, B는 4로, E는 3으로, C는 2로, D는 5로, C는 2는 2로, F는 6으로, D는 5로, E는 3으로, E는 3으로, F는 6으로 이렇게 해요. 그죠? 번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는 게 있고 여기 없는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고 그렇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 제대로 번역된 거 맞잖아요. 연결 상태까지. 그죠? 근데 보세요. 1414 있고요. 1515 여기 있고요. 1616 있고요. 42는 여기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호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 이거는 뭐 뜻하는 거예요? 집합 4, 2잖아요. 그러니까 4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요. 2하고 4 원소 가지고 있는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4, 3 여기 보여요? 네. 그 다음에 2, 5 여기 있죠. 2, 6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요. 5, 3 여기에 있고요. 3, 6 여기에 있어요. 어때요? 하나가 정확히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건 여기에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도 있으니까 어때요? 제대로 번역된 거 맞죠?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전 바로 동영사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 이제 유치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좀 형식적으로 조금 있어 보이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F에서 FV에서 V'으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래서 FA는 1, FB는 4. 쭉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읽었을 때 쭉 이제 얘기를 해서 F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식으로 쭉 형식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때요?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제로 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요. 그래프의 꼭지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변의 개수가 많아지면요.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한 경우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자. 이 그래프 이론에서 다루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프 이론이 첫 번째로 관심 가지는 문제는요, 바로 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 관심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쭉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 원시함수, 미적분학에서 원시함수 찾는데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이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몇 가지 전략인데요. 두 그래프가 동형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래프 두 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말로 지금 다 안 쓰고 요거 둘 다 그래프예요. 그리고요, 요 두 그래프가 동형이면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가정이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동형사상이 하나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도 괜찮겠죠?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몇 가지 사실들만 이제 간단한 사실들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임의의 V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제가 써봅니다. dv 요거 소문자 V예요. 하고 dfv하고는 항상 같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조금 천천히 가자고요. 우리 쉬운 얘기기는 하지만 요거 이제 해석하는 거 보세요. 임의의 꼭지점 하나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요거 무슨 뭐 뜻하는 거였어요? V의 차수 얘기하는 거 우리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요거 이제 V의 차수 다시 얘기해서 V와 근접한 변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 V를 번역해서 어디 얘기로 바꿔도요. G' 얘기로 바꿔도 그 꼭지점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연결 상태를 어떻게 해요? 잘 보존시켜주는 좋은 사전 쓰고 있잖아요. V랑 근접한 변은요, 여기서도 G'에서도 어때요? 다시 V랑 인접한 점은요, 번역돼서도요, FV랑 인접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요거를, 요런 사실인데요. 요게 이제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대우명제를 이용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번역이 됐는데 차수가 달라요. 그러면 그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번역이 지금처럼 제대로 됐으면 좋은 사전에 의해서 번역이 잘 됐으면 차수가 어때야 된다. 번역된 거하고 번역되기 전에 단어 꼭지점하고 차수가 같았어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이 지금 갑자기 색이 바뀌었죠.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쉬운 얘기가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쭉 이제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V1부터 VK 플러스 L까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요 이제 길이가 K인 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꼭지점이 중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경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요거이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길이 얘기할 때는 요 변의 개수 세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요 K인 길 요거이면 번역된 거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연결 상태 우리가 보존하기 때문에요. 그죠? 똑같은 이렇게 이제 번역됐을 때 V1이 이렇게 번역되고 V2가 이렇게 번역됐을 때 연결되는 이 변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연스럽게 다시 길을 생각할 수 있죠? 역시 길이는 안 바뀌죠. 지금 K 플러스 K 플러스 끝나는 거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인 길이가 그대로인 뭐가 된다? 길이 된다. 혹은 원래가 경로였으면 경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얘기는, G의 여 그래프와, G 프라임의 여 그래프는 동형이고, 이때 fx는 두 그래프 사이에 동형사상이다. 보세요. 여 그래프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꼭지점 가만히 냅두고요. 두 꼭지점이 인접하면요. 어떻게 해요? 변 만들지 말고요. 두 꼭지점이 인접하지 않으면요. 변을 추가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완전 그래프 만들기 위해서요. 최소한의 변만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그래프 만든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두 점이 지금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인접하면 여기는 변 긋지 말고요. 여기도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사이에 변 긋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 두 개가 이제 인접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여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요. 번역을 잘 했고 연결 형태를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자란 변도 어때요? 제대로 번역한 거 맞잖아요. 우리 앞에 얘 봤듯이 사전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 그래프도 여전히 여 그래프끼리 동형이고요. 이때 그 꼭지점을 번역해 주는 거 그대로 원래 사전 그대로 쓰면 이 원래 사전은 이 여 그래프 사이에서도 좋은 사전이 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우리 교재에서는 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러한 예제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요거 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른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목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차수는 그래프를 하나로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난 과제 중에서요. 각 꼭지점의 차수만 알려주고 그래프를 이제 한번 제시해 보세요. 라는 이제 문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하고 아마 교재 뒤에 있는 답하고 달랐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의응답에서도 그 이제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개가 생기는지 한번 쭉 다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꽤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12개 정도 생겼던 걸로 이제 알고 12개가 생겼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다 자세한 내용 이제 자세한 숫자는 질의응답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차수는 그래프를 이제 하나로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차수가 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쪽에는 차수가 3인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차수가 3인 꼭지점이 두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요 어때요? 차수가 같게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꼭지점은 그죠? 근데 이쪽에는 하나 이쪽에는 두 개 있기 때문에 번역할 수 있는 좋은 사전이 없다 그래서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제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잘 그래프의 이 이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실수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해보면 이쪽에는 차수가 1인 꼭지점이 하나, 차수가 2인 꼭지점이 두 개, 이쪽에도 그런 꼭지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있으니까 각 꼭지점의 차수가 같으므로 두 그래프는 동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과제에서도 그런 이제 예가 있다라는 거 사실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과제를 이제 선택을 했었고요. 연수 문제를. 자, 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차수를 다 써보면요.
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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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차수가 다 똑같을 때는 뭐 하나 특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차수만 가지고도 차수가 몇 개 이렇게 다르면 차수가 같은 것끼리 번역을 해야 돼. 차수가 같은 꼭지점으로 번역이 돼야 돼. 라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다 33333, 33333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너무나 생각할 거리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쉬운 좋은 방법 하나가 딱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꼭지점의 개수 많아지고 변의 개수 많아지면 판단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래프 이론은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서. 굉장히 특징을 하나 이제 잡으려고 해요. 이 그래프에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또 이 그래프가 비교적 간단한 그래프이고 또 워낙 유명한 그래프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바로 해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딱, 이거 삼각형 보이시죠? 다시 얘기해서, 길이가 3짜리인 무슨 회로요? 해밀턴 회로가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뭐, 오일러 회로, 이렇게, 오일러, 닫힌 트레일,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클, 길이가 3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그래프가 동형이라면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동형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될 거고 ADE가 그대로 번역이 될 거고 그 ADE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변도 그대로 연결 상태 번역된 사전에 의해서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도요 이런 길이가 3짜리인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길이가 3짜리인 회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6개의 꼭지점이 있고, 그 중에 3개 뽑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꼭지점 3개 뽑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D, C,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AD 연결되어 있고요. DC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요, CA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DC 가지고는 삼각형 못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몇 가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 20가지만 가지고 이제 하시면, 이 그래프에는 이 삼각형 모양, 다시 얘기해서 길이가 3짜리 회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여기 A, D, E,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으니까 여기도 뭐만 보고요. A, D, E만 이렇게 딱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삼각형 안 되니까, 동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요. 가능한 모든 20가지 경우를 다 확인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지금 꼭 차수가 다 33333이기 때문에 ADE는요 뭘로 번역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 놓았으면 차수가 좀 줄여 놨으면 개수가 조금 줄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도 이제 줄은 상태가 아니니까 6가지 이 20가지 상황을 다 해보시고 20가지 상황이 다 여기서 그 꼭지점 3개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순이잖아요. 동영상이 있다면 그렇게 이게 이제 번역된 회로 길이가 3짜리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회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이 사전이 애초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이렇게 기류법으로서 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네. 한번 20가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퍼즐 풀듯이 우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이론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요. 꼭지점의 이름에 관심 없을 때요. 같은 것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다시 여기서 어려운 말로 우리가 동형,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분류하고 싶을 때요. 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요. 두 그래프가 동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얘기 하고 싶고요. 기왕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될 것 같고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완벽한 방법이 없다면 혹은 어때요? 지금 어쨌든 유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경우의 수,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놓고 일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찾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을까? 조금 더 우리가 체크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할 수 있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서 이런 그래프 이론을 다룰 때도 많이 생각하는 이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왔는데요. 탐험가 문제, 답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익스플로러를 번역을 해서, 그래서 답사하는 이제 관점, 탐험하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여행을 하는 사람, 여행자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프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탐험가는 어떠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모든 길, 여기 좀 중요한 건데요. 이때 제가 쓴 길을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에서 정의한 그 길, 수학용어 길이 아니에요. 워크가 아니라, 이때 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일상 언어에서 얘기하는 그 길이에요.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좋겠네요. 모든 도로를 정확하게 한 번씩 지나서, 우리 길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썼으니까요. 정확하게 한 번씩 지나서 다시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탐험, 답사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한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둘러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고요. 모든 길을 다 돌아다니되 한 번씩만 지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도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래프의 이제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때 이 도로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변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 이론, 우리 용어로 바꾸면. 여기 이제 일상 언어로 우리 그래프 이론의 이제 문제로 이제 바꾸는 거,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우리는 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어때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그래서 탐험가는 모든 도로를 정확하게 한 번씩 지나서 다시 처음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그런 이제 경로를 짜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이 참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그 계획을, 그죠? 자, 그 여행자는요, 반대로, 이거 이제 탐험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행자는요, 어느 도로로 가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여행자는요, 바로, 이 모든 도시를 정확히 한 번씩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문해서 다시 처음 한 지점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를 다닐 필요는 없어요. 여행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들, 지금 제가 표시한 요 A, B, C, D, E, 요것들 꼭지점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도시를 뭘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도시.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쨌든 쭉 여행을 하고 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탐험가는 어떤 거예요? 도로를 정확하게 한 번씩 다 지나치고 싶은 거고, 여행자는요, 꼭지점, 도시를 정확하게 한 번씩 다 방문하기를 이제 원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또, 이 그래프론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 형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서, 우리 이 얘기를,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역시 또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앞에 이제 얘기한 탐험가 문제와 여행자 문제 떠올리면서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에서 모든 변을 정확하게 한 번만 통과하는 트레일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이 중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변을 정확하게 한 번만 통과하는 트레일을 바로 오일러 트레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죠? 근데 오일러 트레일로만으로는 우리 아까 여행자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행자 문제는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처음에 위치한 자리로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오일러 트레일을요, 이렇게 우리 아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closed라는 말 번역해서요,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행자 문제를 우리 이제 이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프에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 있습니까? 라는 걸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되고요.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일러 닫힌 트레일 너무 이제 용어가 이제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제 수학자들, 이 수학을 많이 하는 수학자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프에서요,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 존재할 때요, 그 그래프를 오일러 그래프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그래프가 이제 오일러 그래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여행자 문제를 다시 탐험가 문제죠. 탐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험가 문제에 대한 답이 존재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 이제 존재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만 제가 이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건데요. 요거 이제 한번 익숙하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모든 그래프에서 모든 변을 정확하게 한 번만 통과하는 그래프를 오일러 트레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지금 이제 수학자 오일러의 이름을 따서 오일러 트레일 어려운 말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를요,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모든 변을 이제 정확하게 한 번만 쭉쭉쭉 통과하는 트레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요거요,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 한붓 그리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거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요 한붓 그리기를 이제 오일러 트레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한붓 그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을 떼지 않는다, 종이에서 떼지 않는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인접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근접한 변을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왔던 왔던 거 다시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규칙 중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변이 겹치는 변의 중복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변이 중복되지 않는 길, 트레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붓 그리기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붓 그리기를 하는데 시작한 점하고 끝나는 점이 이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탐험가 문제는요, 결국에는 한붓 그리기 문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이제 조금 가다듬기는 해야 돼요. 한붓 그리기이긴 한데, 우리 다시 탐험가 문제에서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상황일 때,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단순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다중이라는 것도 가로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오일러 수학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한북 그리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어, 우리가 다리 7개의 다리 문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그 이제 문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나타내서 이게 이제 한북 그리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경우는 지금 뭐 이용을 한 거냐면 보시면 이 두 지점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다중 그래프나 단일 그래프나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 그래프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살짝 어렵지 않게 다중 그래프에 맞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험가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용어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제 여행자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꼭지점을 정확히 한 변만 통과하는 회로 다시 처음에서 끝 돌아오는 거 말하는 거고, 꼭지점이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밀턴 회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수학자의 이름을 딴 회로.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프 이론의 이제 문제이고요. 실제로 이 해밀턴 이 수학자가 고려했던 그러한 이제 회로도 아마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잘 연습 문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로라고 하고 그 그래프에서 해밀턴 회로가 존재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해밀턴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도시 상황이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여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행자 문제에 대한 이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 그 그래프를 해밀턴 그래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 그래프가 해밀턴 그래프인가 오일러 그래프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있어야 오일러 그래프가 되는지 해밀턴 그래프가 되는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이제 찾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그래프 이론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지점 역시 유한계로 우리가 제한을 하면 어때요? 예. 단순 그래프만 또 얘기를 하면 단순 그래프하고 이제 꼭지점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유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가능한 거 쭉 다 나열을 해가지고 이게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밀턴 회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꼭지점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변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어때요? 일을 해야 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역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맛만 보는 걸로 간단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래프를 2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래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래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단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C부터 출발해서요. C, A, B 그죠? 그 다음에 다시 C로 돌아와서요. D, 그 다음에 다시 이제 C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돌아왔으니까 뭔가 이제 닫혀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니까, 그죠? 꼭지점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서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회로라고는 얘기를 못 하네요. 그죠? 그런데 변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죠?
변이 중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닫힌 트레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맞아요. 제가 이걸 따라서 다시 한번 순서 잘 봐주세요. 순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C, A, B, C, D, E,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변을 지금 다 정확하게 한 번씩 지난 거고 한붓 그리기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일러 닫힌 트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 용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오일러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요, 요거 해밀턴 회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는요, A, B, C, D, E를 정확하게 한 번씩만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싶은 것인데,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 그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A에서 출발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 다시 지우고 색깔을 한번 바꿔서 A에서 출발을 하면요, 뭐 이렇게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꼭지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이제 느껴지시죠? 벌써부터 이제 막 두 가지 경우 나눠지고 이러는데요.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한번 퍼즐 풀듯이 하나씩 해보세요. B로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C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D 아니면 E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E를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언젠가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A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A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미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A로 가는 길이, 다시 여기서 꼭지점, A로 갈 수 있는 꼭지점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A로 가는 길이요.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하면 이게 이제 하나 실패되는 거 확인한 거고요. 예,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가보면 어떨지. 이렇게 가도, 2에서 A로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실패.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요, 해밀턴 회로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밀턴 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오일러 그래프인데요. 얘는 그 이제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하면 해밀턴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B, A, C, D, B, C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B, A, C, D, B, C 이렇게요. 어때요? 역시 겹치는 거 없이요. 어떻게 해요? 변을 정확히 한 번씩 하면서 모든 변을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오일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어때요? 시작점 끝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일러 트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한붓 그리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오일러 닫힌 트레일의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오일러 그래프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이때는 뭐 오일러 반 오일러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 반반 할 때 반을 쓰거나 준우승 할 때 준 써서 준 오일러 그래프,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세미를 번역을 해서 세마이 오일러 율러리안 그래프 혹은 이제 세미 율러리안 그래프를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쨌든 오일러 그래프는 없어요. 예, 다시 오일러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일러 트레일만 있기 때문에 닫힌 오일러 트레일이 없기 때문에 오일러 그래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밀턴 한번 찾아볼까요? 해밀턴 회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A, B. 우리가 이제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 거를 염두를 해보면 D, C, A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죠. C로 먼저 가지 말고
다시 이제 A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어때요? 해밀턴 회로 맞죠? 그래서 요거 해밀턴 회로 맞고요. 해밀턴 회로가 있으니까 요건 무슨 그래프야? 해밀턴 그래프요.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느 것이 어느 거에 뭐 강력한 조건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요거는 이제 오일러 그래프이면서 해밀턴 그래프가 아니고요. 요거는 오일러 그래프가 아니면서 해밀턴 그래프인 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더 강력한 조건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일러 그래프, 해밀턴 그래프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뭔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실제로 뭐 오일러 그래프, 해밀턴 그래프 둘 다 아닌 그래프도 생각할 수 있고요. 둘 다 맞는 그래프,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거 둘 다 맞는 그래프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 오일러 닫힌 트레일도 되면서 해밀턴 그래프도 되잖아요, 그죠? 해밀턴 회로도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밀턴 회로는 조금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오일러 그래프 요 얘기는 한북 그리기 얘기랑 똑같으니까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북 그리기가 언제 가능한지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와 관련된 정리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결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 한북 그리기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연결 그래프여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죠? 조건 G의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이다는 바로 G가 오일러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오일러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오일러 그래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사실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거 이제 증명을 쓰는 것도 조금 이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이론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또 제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너무 과하게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프 이론에 금방 이제 흥미를 잃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쓰여진 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이제 잘 썼다고는 이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책에 이제 어쨌든 쓰여져 있는 게 있으니까, 글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는 같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거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두 가지 명제를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증명할 거냐면요. 바로 오일러 그래프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 혹은 이제 스케치, 밑그림 이렇게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쓸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그냥 꼼꼼하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뭘 가정하고요, 뭐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요거요. G가 오일러 그래프이다 라는 거를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G의 모든 꼭지점의 차수가 짝수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쓰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됐으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명제하고 그 다음에 그 명제 같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증명을 할 건데요. 그 아이디어 이런 방법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